지난해 국내 총생산 1조 6,309억 달러, 세계 10위, 반도체 수출액 조선 수주 실적,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수식하는 지표입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폐허가 된 땅에서 불굴의 의지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IMF 외환위기를 딛고 이를 경제사회적 도약의 기회로 만들었는데요. 글로벌 경제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는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룬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1,497달러로 처음으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했는데요. 경제순위도 지난 2019년 12위로 하락한 지 1년 만에 러시아와 브라질을 제치고 전세계 톱10에 진입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효과적이고 신속히 대응하면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한 데 따른 것인데 한국 경제는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속에서 비교적 선방하고 있으며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착실한 성장은 2018년 국민총소득 31,349달러로 2006년 2만 달러 돌파 이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30, 50클럽 가입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7번째이며 식민 지배를 경험한 국가로는 최초입니다. 한국을 대하는 국제사회의 자세도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한국이 2020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초대된 것과 UN 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의 국제지위를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인데요. UN 무역개발회의는 지난 7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회원인 그룹 A에서 선진국 회원인 그룹 B로 격상했습니다. 이는 1964년 UN 무역개발회의 설립 이후 약 57년 만의 일이자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첨단 산업 경쟁력은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인데요. 세계 10번째로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한 한국은 지난 3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EU,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 우주발사체 독자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글로벌 특허 강국의 지위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독일을 제치고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특허 출원에서 세계 4위를 차지했는데요. PCT 출원도 사상 최초로 2만 건을 돌파해 2011년 처음 1만 건을 돌파한 후 9년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창업과 벤처 생태계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국내 유니콘 기업은 지난 2016년 2개에서 2020년 13개로 벤처 강국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든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세계 7번째로 수출 6천억 달러 돌파한 이후 수출 규모와 내실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992억 달러로 2019년보다 5.6% 증가하면서 역대 2위라는 수출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중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빠르게 전달하는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469억 달러, SK하이닉스 259억 달러 등 총 56.9%로 2위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IT 기기 내에서 각종 연산과 기능 제어를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은 303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수출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증명한 것입니다. 지난해 자동차 생산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서 앞서나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한 가운데 수소차는 3년 연속 세계 판매 1위를 유지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세계 5대 강국인 한국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업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 1924만 CGT 중 한국은 819만 CGT를 수주해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2020년 발주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은 모두 49척으로 한국은 이중 73%인 36척을 수주했고 초대형 유조선은 전체 발주량 41척 중 35척을, 대형 컨테이너선도 38척 중 18척을 수주하며 초고가 선종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수출 강국 대한민국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경제, 사회구조 전환과 산업혁신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혁신을 무기로 디지털과 그린 대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신산업 신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그 역량은 국제사회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EU의 혁신지수 평가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유럽의 글로벌 경쟁국 10개국 중에서 9년 연속으로 우리나라가 1위를 기록했고,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도 당당히 세계 1위를 차지했다면서 혁신 강국 대한민국의 굳건한 위상은 대전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지난 2019년 한국 혁신 성장의 인프라로 꼽히는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성공한 데 이어 같은 해 5G 스마트폰 세계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보통신 강국답게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도 높은 국제 경쟁력을 인정받았는데요. 한국은 지난해 국제협력개발기구에서 실시한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디지털 정보 전환을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쾌거입니다. 또 지난해 한국의 소프트 파워도 기생충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영화와 BTS 등 K-팝의 활약 속에 독일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 월간지 모노클은 지난해 11월 27일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월호에 실린 소프트 파워 슈퍼스타들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이 엔터테인먼트와 혁신에 있어 다른 나라를 위한 기준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진면목은 각종 경제지표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4,587억 달러로 전세계 8위 수준입니다. 지난 4월과 5월 2개월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이후 6월 미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7월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외환 보유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높아진다는 의미인데, 신용 등급이 높으면 경제 성장 능력이 뛰어나고 정부가 국가 재정 및 채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는 금융보건력과 자본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방증과도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1일 기준 대외 신인도의 대표적인 지표인 한국의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은 17.78bp를 기록해 2007년 7월 23일 이후 14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신용등급도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기준으로 한국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무디스는 물론 피치, S&P 등에서도 중국, 일본보다 높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주요 22개 선진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둔 성과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7일 정부가 13억 달러 규모의 외국 환평형 기금 채권을 역대 최저금리로 성공적으로 발행한 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굳건한 신뢰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인 동시에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향후 국가신용등급 평가 때 주요 요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ESG 평가에서도 한국은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는데요. 지난해 1월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는 우리나라를 ESG 신용 영향 점수 1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11개 국가만 1등급을 받았고, 미국, 영국은 2등급, 일본, 중국은 3등급 평가를 받았는데요. 제도 정책 신뢰성, 효과성, 투명성, 정보 공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